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옆자리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해당 업무를 제가 그대로 넘겨받아 일이 2배가 된 상황입니다. 사람을 뽑아달라고 해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은 2배인데 월급이 그대로이니 의욕도 생기지 않고 자꾸만 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추가 업무가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버텨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직을 하는 게 나을까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은 2배가 됐는데 사람을 뽑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힘들죠. 예, 똑같은 월급인데 일은 2배로 하고 당연히 열받고 힘들죠. 의욕이 저하되고 당연히 이직 생각은 들어요. 왜? 그렇죠.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 회사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즉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도 되시면 회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정도 스펙을 어디 가서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뽑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원래 회사는요, 한 사람이 자리가 비면 그 자리가 한 1년 정도는 비는 거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나눠 맡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동안 누가 힘들어요? 팀원들. 팀원들. 네. 아니면 그 업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죠. 회사가 좋고 견딜만 하면. 그러니까 애인이 좀 속썩이더라도 그래서 얘가 워낙 좋으면 아유 이 자식 언젠간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참아주고 기다리듯이 회사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연인들 간에 헤어져! 싸웠다고 그래서 헤어져!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헤어지는 것, 사직서라는 건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 중에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극단적이고 끝을 내는 관계거든요. 중간 단계들이 많은데 사직서 혹은 헤어져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 그런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쁜 점이 있어요. 또 중간에 촘촘하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뒷담화를 해라요. 오. 두 분이 앉으셔갖고 회사 욕하고 뭐 이 왜 회사가 다 있어, 사람도 안 뽑아줘, 잡혔어 막 이러면서 뒤에서 시원하게 욕도 하고 풀고 이러면 조금 그 다음날 너무 많이 리더 욕하고 맞아, 너무 맞아. 많이 회사 욕하고 나면 괜히 미안해져. 미안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게 되고, 즉 되게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을 채울 수 있는 101가지 방법을 개발할수록 직장 생활은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앱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운 좋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해서 5년째 일하는 중인데요. 배부른 소리일 수 있지만 매일 비슷한 업무를 하다 보니 성장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1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엔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 중인데 이직하게 되면 이 정도의 연봉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연봉을 좀 낮추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진짜 약간의 배부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걸로 사직서를 뭐 쓴다라고 하면 뭐 또 그럴 수 있겠죠. 뭐. 네. 그럴 수 자,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안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이분 느낌 어떠세요? 조금 재수 없어요. 배부르죠? 네. 어떠세요? 이게 저는 요즘에 개발자가 또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시장에서 좀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성장도 없으면서 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근데 고민은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고민을 우리 하나씩 좀 따져볼 텐데요. 여기 이제 말씀하신 중에 뭐가 있냐면 매일 비슷한 업무를 한다. 이게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떠세요? 비슷한 업무를 하지 않는 직장인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요, 자기 직무가 정해지면 그 일을 한동안 하게 돼 있어요. 거의 매일 비슷한 업무를 해요. 매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직무에 대한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4차 산업 시대에 메타버스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시는 것 같거든요. 자, 본인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세요? 그럼요. 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죠.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년에 지금 당장 한 달 뒤도 어떻게 될지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10년 후에?
별 생각이 없는데. 별 생각이 없는데요. 이분이 10년 후에도 이대로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년 후면요 강산도 변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똑같은 일을 10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직장인들이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들이 내가 이 직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자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돈은 벌어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건 하나 두고 딴짓을 하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네. 그리고 간을 보면서 하다가 잘 된다 싶으면 그때 옮겨타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 회사 특성상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당신의 미래에 대한 성장 책임은 반반. 조직 반, 나 반. 조직이 안 해주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네. 조직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면 한 10%, 20% 정도 가지는 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주죠. 근데 너무 많이 여기다 초점을 가지게 되면 나의 성장과 미래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적당하고 건강한 정도의 걱정과 그걸 기반으로 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그에 따른 실행을 하시라 하는 것이죠. 이 질문도 제가 뽑은 질문들이 좀 다 조금 모호한 질문들이 좀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으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너무 바빠서 화장실도 못 가고 심지어 주말 출근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고 있지만 하루 종일 여유 있게 일하고 칼퇴하는 직원이 보일 때마다 기운이 빠집니다. 그분은 항상 적게 벌어도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요 라고 말하고 다니던데 돈이 먼저인지 행복이 먼저인지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네요. 저는 다른 것보다 보상은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뭐 약간 많은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상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좀 남기는 게 이해가 가는데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실까? 행복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제 첫 반응은요. 이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돈이 먼저인지 행복이 먼저인지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이건 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이 좋아요. 그럼 좋은 거죠.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벌고 싶은 거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당위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그리고 돈이 먼저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돈이 먼저입니다. 왜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실은 이거는요. 저한테 물어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인 거지. 우리가 보통 돈, 사랑, 명예 세 가지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 중에 본인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계십니까? 본인이 뭘 원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필요합니다. 그냥 남들이 이게 좋다 이러니까 이걸 따라가고 남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나도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인생의 방향이라던가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정리정돈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지?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좀 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나의 성취와 인정을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난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비교하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많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사표를 던지지 마라! 에라.